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지혁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네요. 시장 상황 같이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시장이 반등을 해서 조금 그래도 기분이 나은 날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자, 코스피 시장은 0.36% 정도 오늘 상승으로 일단 마감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 코스닥 시장도 오늘 0.32% 정도 일단 강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보자면 이틀 연속 일단 양봉을 시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나올 수 있는 지지 라인, 이전에 한번 시장이 밀리면 이 라인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언급을 한번 해드렸죠. 3105포인트 3105포인트만 깨지지 않으면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시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권에서는 반등이 일단 나왔습니다. 반등이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장이 최근 들어가지고 좀 조정을 받았던 주된 요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일단 테이퍼링을 한다, 혹은 미국의 어떤 경제 성장률 자체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로 인해서 일단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팔고 있다.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시장이 밀렸다라는 걸 지금은 다시 한번 기억은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시장의 리스크 자체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오늘 외국인들은 우리 시장에서 좀 매수를 강하게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 보여야지만 시장의 리스크는 해소되었다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아쉽게도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은 코스피 시장에 서서 5천억 정도 일단 순매도를 해주는 모습이고요. 반가운 모습은 일단 코스닥에서는 1천억 정도 순매수,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는 순매도를 했습니다만은 선물에서는 순매수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일단은 보였다라는 것도 일단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콜옵션하고 풋옵션은 양 매수를 일단 했네요. 또 방향성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양 매수를 하면은 투자가 기본적으로는 옆쪽으로 벌어지면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로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국인들은 시장 방향성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위로 그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을 일단 체크를 해 두시면서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양봉이 시현이 되게 되면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단순히 반등해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추세를 전환시키는 흐름 자체가 나와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이 일단 보였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시장이 완전히 뭐 전환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빠른 것 같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일단 중요할 가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일단 3132포인트 정도가 일단 기준이 될 것 같은데요. 3132포인트 정도를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 보이면 그래도 이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을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폭을 조금 크게 잡고 가도록 하죠. 3103포인트, 3103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이 보이면 시장은 일단은 그냥 조정으로 가는 걸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 중간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양봉이 뜨든 음봉이 뜨든 크게 뭐 의미가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사실 이틀 연속으로 양봉이 떠서 우리가 조금 더 뭐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 거래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역시 월요일날 확인해야 되는 과정 자체가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도 거래소하고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부터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가 하나가 더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도 다음 주 월요일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기준이 되고 있는 지수권은 1040포인트 정도를 일단 보시고, 만약에 미국 시장이 뭐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든, 아니면 우리 시장이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1040포인트를 돌파를 하면 단기적으로는 뭐 한번 1050포인트까지는 노려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모양 자체는 지금은 하방으로 방향성 잡고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해 드리면 지금 코스닥 시장 역시도 이번 상승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지수의 하락 추세 자체를 돌리지 못하면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것은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을 일단 일부를 현금화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냉철한 사고로 시장 대응을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조금 특징적이었냐 하면은 특징적인 부분이 깜짝 놀랐어요. 뭐가 잘못 떠서 특징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뭘 보여드리려고 했냐 하면 이걸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딴 게 뜨네요.
자, 일단 베트남 시장 일단은 강세로 마감을 했던 부분 좀 특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베트남 시장에 조금 더 주목을 하고 있냐 하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글로벌로 봤을 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용 반도체 한 9% 정도 일단 말레이에서 좀 생산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부분 의류들, 우리나라 OEM이라든지 ODM 의류 업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한세 실업을 위시한 일부 기업들도 일단 공장 자체를 베트남이라든지 동남아에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아디다스라든지 하는 운동화를 만드는 기업들도 동남아에 좀 많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덟 기업들이 대부분 오늘 좀 상승 기조의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다우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S&P는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죠. 물론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강세로 일단 마감을 했습니다만 요 종목도 지수는 하락을 했는데 뭐 항공주라든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요 부분에서 강세로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좀 강세로 가는 모습이 일단 보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베트남 관련된 종목군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보통 볼 수 있는 의류라든지 아니면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항공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좀 강세를 보여서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그런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어떨까 뭐 이런 생각도 드니까 참고는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시장은 오늘 그 반등을 일단 해주는 가운데 좀 특징적인 종목군들 어떤 종목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었던 종목은 IE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일단 관심 안에 일단 들어왔습니다. 요 종목이 관심 안에 들어왔던 가장 주된 이유는 최근에 일단 떨어지고 있던 추세 자체를 이제는 돌려내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이 관건일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사실은 이제 추세를 돌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완전히 추세 전환이 일어나지는 않은 종목입니다. 가격권 기준으로 보면 23만원 정도가 일단 저항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건 참고는 일단 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분리막 관련된 회사고 자회사에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반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일단은 보여서 시장 안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 이제 시장 안에서 종목이 대형주 중에서는 흐름 잡는 종목이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잡아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서 SKI 테크놀로지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고 아까 이제 그 1시에 방송을 했었는데 그 방송에서 이제 요 종목이 특징주로 일단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언급을 드리고 싶었던 게 요 종목이 분리막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근데 시장 안에서는 전고체 관련된 2차 전지에 있어서 전고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도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전고체를 하게 되면 사실은 분리막이 필요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장기로 보기보다는 기술 동량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 가시면서 일단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당장이 중요하죠. 이게 전고체라든지 하는 이 신기술의 2차 전지 부분은 지금 개발 중인 거고 지금 당장 전기차의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일단은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관련된 SKI 테크놀로지 관심 가져 놓으시고 리스크는 아까 얘기했던 신기술이 개발되면 리스크가 부각이 될 수가 있다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도 일단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는데요. NH투자증권은 전체적인 움직임 자체가 이렇게 박스로 가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별적으로라도 금융주는 한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계속해 드리고 있죠. 그렇죠? 계속해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가 일단 관건이 될 것 같아요. 뭐 오늘 한 3.5% 정도 강세 움직임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전 고점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한번 체크를 해 두시면서 봐주시면은 어떨까라고 생각이 드니까 NH투자증권도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고 요거 관심 가지자라고 하는 거는 설명을 해드리면 이래요. 시장 안에서 요즘 보니까 IPO가 엄청 많죠. IPO가 많다는 것은 증권사가 그만큼 수익을 올릴 기회가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예전하고 다르게 유상증자라든지 하는 부분도 많잖아요. 유상증자를 하게 돼도 증권사는 돈을 벌 수가 있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기업들의 자금 조달 자체가 은행 중에서 자금 조달을 거의 다 합니다.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거의 다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거든요.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상장하는 가장 주된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원래는 은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채권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국한이 되었다면 사실은 이제 주식시장에 상장함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이러한 효과 자체도 누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은행에서 자금 조달을 하거나 사채에서 자금 조달하는 비율이 좀 많고요. 그리고 유상증자를 한다라고 하면 전부 다 악재라고 생각을 많이 하죠. 저도 이제 책을 썼던 데서는 이 악재라고도 이렇게 적었는데, 사실은 이제 유상증자 하는 부분은 완전히 그냥 악재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그냥 악재라고 보기도 사실 좀 힘든 거고, 이러한 부분이 많아지게 되면 증권사들은 수익을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겠죠. 뭐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요즘 조금 규제를 하고 있는데, 플랫폼 기업들을 규제하는 가장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 상공업자를 보호한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이게 알게 모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 있던 은행주, 기존에 있던 증권주, 기존에 있던 보험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핀테크 관련된 기업들하고 경쟁을 하다가 경쟁 구도가 조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도 사실 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금융주는 계속 관심을 가져두셔도 일단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종목군들은 오늘 크게 뭐 의미는 일단 없어 보이니까 그건 참고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 코스닥 종목들도 한번 오늘 특징적으로 봐줄 만한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될 수 있으면은 뭐 고점이 조금 깔끔하게 끝나는 종목군들이 좋겠죠. 아난티 오늘 일단 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네피스는 하나머티리얼즈, 뭐 원익 IPS 관련된 종목군들 올라와 있는데, 뭐 크게 눈에 띄는 종목은 일단은 없는 것 같네요. 없는 것 같고, LNC 바이오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이 살짝 눈에 띕니다. 차트 모양으로 일단 나쁘지 않죠. LNC 바이오. 지금 원래대로의 형태를 보게 되면은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안착을 할지 말지를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완전히 익은 건 아닌데, LNC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가격권 기준으로 38,500원 가격권을 돌파해주는 모습이 일단 보여지게 되면 여러분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일단은 기관들이 계속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도 좀 의미는 있어 보이는데, 차트상으로는 일단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BM은 뭐 그냥 핫하죠. 핫하게 지금 움직임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데, 뭐 이거는 일단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의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35만 9,900원 안 깨지면 그냥 홀딩을 하시면서 대략 잡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뭐 LNF는 저번에 한번 말씀해 드렸으니까 오늘은 일단 저항선 근처까지 일단 올라와 있는 그런 모습들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장이 일단은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하실 게,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하고 조금 다르게 일단 추세를 일단 좀 깨놓은 상태예요. 추세를 지금 깨놓은 상태고, 지금 부분에서 패턴으로 갈지 아니면 그냥 하방으로 갈지가 결정이 되는 그러한 시국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조절하시면서 가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으니까 참고해 두시고, 화요일에 제가 한국경제TV 그 홈페이지에서 공개 무료 특강이 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3시 반까지 시장에서 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이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힘이 된다는 거 아시죠? 주말 잘 보내시고 주말 푹 쉬세요. 그래야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중요할 때 힘을 내기 위해서는 푹 쉬는 것 좀 필요합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강준혁이었습니다.